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 오늘은 또 갑자기 컴퓨터가 조금 최근에 느려지는 것 같아서 가까운 용산에 좀 들렸다가 컴퓨터 업데이트 업그레이드를 했다라고 해야 될까요? 일부 조금 업그레이드를 좀 해놓고 좀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11시가 훌쩍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뭐 시장이 어찌되었던 하락 종목 수는 많지만은 그래도 양시장 다 상승 마감을 해줘서 그나마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오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시장이 뭐 코스닥도 그렇고 뭐 코스피도 그렇고 뭐 하락의 깊이는 그렇게 깊지 않았는데 양시장 다 뭐 재미가 없었죠. 코스피야 그나마 뭐 삼성전자가 좀 밀렸어도 상승을 좀 해주는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코스닥은 여기서 더 빠지면 저점 구간을 이탈할 것만 같은 흐름 속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상당히 오늘 부정적으로 시작이 약간은 오전에는 보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후에 뭐 2시쯤 돼서죠. 뭐 2차전지 종목군들이 슬금슬금 올라오더니 드라마틱하게 시장 지수를 끄집어 올렸고 거기에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까지 그러니까 장중 거의 4, 5% 급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지수가 완전 드라마틱한 뭐 역전을 좀 이뤄낸 시장이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코스닥도 만약에 이러한 저점 구간이 이탈을 하게 되면 심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일단 지수를 잡아줬다라는 거 자체는 긍정적으로 일단은 해석을 해보고 싶고요. 뭐 그 외적인 부분에서 시장의 순환매 굉장히 뜨겁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가 좋냐면 거래 대금이 빵빵 터지는 종목군들이 어찌됐든 계속 나오고 어느 정도 확인을 하면서 매매를 해도 늦지 않은 종목군들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매매할 만하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요, 개인 투자자들이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종목군들에서 매매를 안 해요. 안 한다라는 게 문제죠. 2차전지 오늘 반등은 했지만은 그동안 얼마나 투자자를 괴롭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중장기 투자를 할 것이라면 가격적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서는 그냥 툭툭 던져놓듯이 종목을 사놓고 좀 기다려보고 단기 매매라든지 예를 들어서 내가 종가 베팅을 해서 매일매일의 수익을 추구한다. 매매를 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절대적으로 시장에서 강한 종목과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이 트렌드에 맞는 종목군들 안에서 놀아야 어찌됐든 수익을 창출하고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주말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시장의 이 현재 돌아가는 메커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했었는데요. 이 모든 지금 시장의 메커니즘이 제가 과거에 2007년도 그다음에 2015년도 이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시장이 어디입니까? 그 당시 중국이었습니다. 지수가 3배, 4배가 올랐기 때문에 그러한 중국의 발전과 함께 따라 올라왔던 이 거대 테마들 정말 2년 내내 오르기만 했던 그 테마들의 흐름을 지금은 미국이 그러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주고 미국의 등에 올라탄 종목군들이 지금 잘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미국 시장의 움직임과 트렌드를 계속 매일 주기적으로 추적 관찰하면 그게 전부 다 돈이라는 생각이 저는 너무나 많이 듭니다. 전부 다 돈이죠. 그걸 알면 돈 버는 거고 모르면 깨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그 트렌드에 편승을 해야 되고 그 변화의 흐름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5월 말까지 라이브 방송 가입 이벤트 진행하고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체크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뜨거운 에너지 섹터 순환매, 수소, 태양광 이어서 원전 르네상스까지 부활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등은 진짜 반등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삼성전자 밀리면 일부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선물로 조금 잡아놓고 뭐 일부 좀 팔고 일부는 좀 들고 있어요. 뭐 삼성전자 가지고 저는 목표 수익률 자체가 3에서 5%뿐이 안 되는데 뭐 아침에 느닷없이 좀 잡아놓은 게 느닷없이 올라서
장중에 수익률이 4.8%까지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부 팔고 나머지는 좀 들고 가 봅니다. 뭐 삼성전자에 이런 게 좀 나오니까 좀 굉장히 의아한 오늘 생각도 들었고요.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섹터 반등, 지속된 미국향 섹터, 미국한 흐름에 주목해 보면 답이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코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0.3% 정도 됐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음봉 상태에서 움직였었는데요. 그거는 뭐 삼성전자가 빠졌기 때문에 그러는데, 오후장에 이 드라마틱하게 지수를 좀 돌려놓은 흐름은 굉장히 조금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차트 재설정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 추세선 하단에서 일단 되돌리는 흐름까지는 괜찮은데요. 이 저점이 이탈하는지 안 이탈하는지는 미국장이 열려봐야 되는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저는 더 긍정적이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코스피는 떨어지게 되면 레버리지도 사도 되고 지수 추종한 대형주들 잡아도 되기 때문에 트렌드에 맞다면은 뭐 코스피는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오늘 뭐 시장에 특별한 수급적인 부분은 없었는데, 장 막판에 삼성전자를 집어 올리면서 옵션 시장에서 굉장히, 저도 잠깐 옵션 삼성전자 이제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였는데 삼성전자 옵션을 좀 봤어요. 저점에서 올라오면서 160배를 옵션에서 튀겨 먹었더라고요. 3조 거래 대금 터뜨리면서, 그거 보면서 장 막판에 기관이 옵션으로 장난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약간 생각도 좀 들기 때문에, 이게 진짜 반등인지 아닌지는 이제 다음 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옵션 만기에 의한 흐름을 만들어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약간 들어서. 근데 거래 대금이 증가하면서 반등한 거는 분명히 좋은 겁니다. 그 좋다라는 말은 손바뀜이 장중에 분명히 일어나지 않았을까. 누군가는 손절을 하면서 오늘 털어버렸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 저점에서 이 주가를 사면서 이 방향을, 힘의 방향을 바꿔놨기 때문에 이 힘의 균형이 어떻게 갈지 좀 지켜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딱 정확히 2시 시점부터 이게 드라마틱하게 좀 움직였는데요. 코스닥에서는 2차전지 에코프로 형제가 올라오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LG엔솔,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등이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2차전지와 삼성전자가 만들어낸 그림 같은 반등이 오늘 시장에 연출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미 증시가 신고가를 달성해도 매일같이 빠지기만 하던 증시가 오늘도 하락으로 사실 마감하나 했는데, 오후 2시부터 아주 드라마틱한 흐름으로 전개되면서 양시장 오랜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 증시는 엔비디아 및 반도체, 빅테크 강세 속 여전히 전력 인프라 섹터, 에너지 섹터 초강세로 마감된 가운데, 이러한 흐름이 뉴스케어 파워 키워드를 단 원전에게도 금일 큰 시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 상반기 중 50조 규모 SMR 계약을 체결을 해서 2029년도에 납품을 한다라는 이슈가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 기기를 납품하죠. 뉴스케일 파워는 이 시공을 못하기 때문에 시공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한 호재구나라고 시장에서는 제공을 합니다. 왜? 뉴스케일 파워는 설계회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의 TSMC를 꿈꾸는 회사니까. 그래서 굉장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긍정적인 수급이 발생했다. 이로 인한 1조 5천억의 가량의 거래 대금을 터졌기 때문에, 그로 인한 원전 섹터 초강세장이 연출되었습니다. 당연히 며칠 더 지켜봐야 될 것이고, 6월 초 다수의 원전 관련 이슈가 있는 가운데 테라파워 첫 공식에 6월 초에 있죠. 여기에 빌 게이츠가 등장하니 이분까지 연계된 흐름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오늘 올랐고 내일까지 오르고 나서 뭐 금주에 조정을 받더라도 6월 초에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 눌림 봐라 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우진엔텍, 에너토크 이렇게 생각하는데, 에너토크가 너무 빨리 올라왔고,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모가 대비해서 지금 거의 오늘 상한가 갔으니까 8배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공모가 대비해서 너무 고평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손이 잘 안 갔는데, 우진엔텍이 사실은 상따하기는 더 나았던 종목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한전산업하고 여기에 적지 않았던 슈어소프트테크가 있는데요. 슈어소프트테크가 뉴스케일 파워의 직접 공급이다 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걔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 보유하고
있고요. 한전산업 일부 가지고 있고요. 슈어 소프트테크 일부 들고 넘어가면서 세 종목을 일단은 가지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신고가 그리고 SK 하이닉스 150조 돌파 이후 일부 차익 매물이 좀 나왔고 한미반도체도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장중에 10%까지 올라가는 등 최근에 반도체는 SK 하이닉스 향으로 헤쳐 모여 가지고 일제히 신고가를 보여주는데 그 외적인 부분에서 종목군들이 상당히 부진하죠. 그래서 반도체가 사실 뭐 특정하게 종목군들을 찍어가지고 들어가기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로 매매를 하기에는 좀 부적합한 흐름이 전개되지 않나 하더라도 그냥 한미반도체나 SK하이닉스 정도에서 놀아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관망하고 봐볼 생각일 것 같고요. 일단 삼성전자가 오늘 거래 대금을 좀 키우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는 추세 반등을 할 수 있는 추세의 변곡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일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자리에서 일단 차트로 이야기하겠지만 어느 자리에서 돈이 들어왔는지가 중요하겠죠. 엔비디아의 신고가 여기 했고 전력 인프라 섹터의 경우 HD 현대 일렉이 전주 금요일 대량의 프로그램 그리고 오늘 오전장 강세 이후 단기 3거래일 연속 상승에 따른 부담에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는 듯 합니다. 3개월간의 상승이라 부담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을 기다리며 보수적으로 보되 이게 쉽게 끝날 판은 아니니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섹터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뭐 조정 보이더라도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추격 매수는 비추고요. 제가 서진 시스템을 들고 넘어왔는데 오늘 오전에 플러스 한 4, 5%, 한 5% 정도에서 청산을 하면서 한 7, 8% 이틀 전에 산 거를 정리를 했는데 와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굉장히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살짝 밀리면 추가로 더 들어갈 계획을 가졌는데 못 들어가서 아쉬웠고요. ESS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어디서 살지 잘 고민해 보시고 제약바이오 쪽의 경우 문제야 HLB는 엄청나게 연이틀 좋은데 문제야는 좋은데 근데 당연히 이제 점화가 두 방을 맞았으니 반등도 할 법은 하겠죠. 근데 이제 나머지 제약바이오들이 지난주 목요일부터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목요일 빠졌지 금요일 빠졌지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빠져버리니까 단기간에 낙폭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부터 일부 분할 저가 매수를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가격적 메리트가 서서히 올라오고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섹터에 대한 생각은 저는 이래요. 굉장히 우량한 기업들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제가 생각하는 우량한 기업은 당연히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에스트팜이라든지 의미 있는 구간까지 더 떨어진다. 오스코텍이라든지 또 떨어진다 본다. 그 다음에 베타가 크다. 상승 탄력이 좋다. 끼가 있다 라는 종목군들도 같이 봐야 되는데 그 끼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안 떨어지는 종목도 있고 많이 떨어지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큐리옥스 바이오 같은 게 오늘 장중 한 12% 빠졌는데 저점에서 해볼만 하지 않았나? 어찌됐든 그 저점 깨면은 지금 구간에서부터는 물타서 살릴 수는 있으니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GI 이노베이션 장중에 뭐 위아래로 춤춰버리는 거 보면서 와 변동성 크구나 라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그동안 반등 없이 줄곧 하락만 했는데요. 현 구간 기간 외에는 단기 바닥으로 인식한 것인지 장막판 기습적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양시장 지수를 들어올리는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어떠한 이슈도 저는 크게 보지 않았는데 장중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에서 뭐 이제 신임 대표이사가 음극재를 필두로 뭐 성장의 가속도를 알리겠다, 뭐 캐나다의 양극재 GM과 합작 공장을 하겠다 등등 이슈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상승의 재료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물량이 회복되고 판매량이 증가하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에 올라가는 거는 최악의 구간을 넘어가는 건가? 시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최악의 구간으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 근데 아직 가시적인 변화의 흐름이 좀 약하기 때문에 아직은 개인적으로 모르겠다. 거래 대금이 싫으면서 바닥에서 턴하는 흐름이 분명히 어느 순간에 나올 건데 아직 거래가 크게는 터지지 않는다.
크게는 터지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늘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퓨처엠이 보시다시피 8.6%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6%가 올라갔는데 거래 대금이 에코프로 BM이 고작 1,800억, 포스코 퓨처엠이 1,300억이 터졌는데요. 평소 같으면 3천억, 5천억 터져야 되는데 이 정도 터졌다. 시장에 수급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구나라고 봐야 되겠죠. 거래가 안 터진다라는 게 전 거래일보다는 늘었지만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거래가 상당히 많이 안 터진다라고. 최근 시장은요 지지부진하지만 명확한 근거에 의한 상승 종목들이 분명히 상당히 많습니다. 그 종목들 내에서 기회를 보시고 확실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에서 종배도 하고 하면서 매매할 만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지수는요 미장 열려보고 유럽 금리 인하 이후 좀 뭐 라가르드가 6월달 금리 인하 거의 한다라고 뭐 확정 못 박아버리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금리 인하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금리 인하를 실제로 유럽이 했다 치자고요. 지수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겠죠. 금리 인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안 올라가면 그거는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금리 인하를 했는데도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생각을 좀 바꿔볼 필요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내일은 일단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 좀 가지고 들고 온 거, 일단은 좀 오르면은 팔아버릴 거고요. 빠지면 다시 살 계획입니다. 다른 원전주도 오전에 팔고 다시 살 계획입니다. 뭐 SOFC 관련해서 한선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수소도 보고 제약바이오도 보고 이리저리 솔직히 할 게 많습니다. 모든 종목 언급하기도 어렵습니다. 종목이 너무 많아요. 정말로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종목군들 다 보시고 대응하시면 된다라고 보여지네요. 정말로 너무 많아요. 요새 봐야 될 게.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아니다. 이걸 안 했구나. 일단 지수는 빼고 종목군들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요. SK 하이닉스부터. SK 하이닉스 강하게 쭉 올라오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오늘 장중에 거의 21만원까지 찍었는데 통상 박스권 돌파하고 그러니까 월봉 기준으로 쭉 봐보면 이런 구간까지 막 가려는 지금 관성의 힘이 좀 붙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신고가를 만들었는데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14만원에서 신고가 만들었으면 14만원에서 2배 간다 치면 28만원 봐버리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아무튼 추세가 깨진 건 아니고 21선 근처 가면은 다시 반등하는 흐름 나올 것 같다 생각이 들고, 한미 반도체도 박스권 돌파하고 시가부터 좀 올라갔는데요. 시가부터 굉장히 강한 흐름 전개되면서 좋은 모습이었다. 솔직히 매수는 못하겠는데 좋은 흐름이었다 라고 보여지고, 그 밖에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삼성전자 보면요, 여기 만약에 제가 방송에서 이 아래 구간 내려오면은 사 보겠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이 추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의 추세가 쭉 이어져 왔던 이 추세 하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강하게 돌파했던 거래대금 3조 8천억짜리 봉, 돌파봉 근처에서는 일단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았죠.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뭐 2.5% 까지 빠졌다가 3%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반등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래대금이 그나마 3조짜리 봉이라 여기서 추세를 전환해 주는지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밖에 대형주로는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장기간에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시세가 나왔는데 정확히 22,200원 에서 300원을 돌파하는 이 시점이 기준봉이죠. 하나의 기준봉. 이때 블록딜이 있었습니다. 대량의 블록딜이 있었었는데 그 구간에서 아침에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상당히 많았고요. 시가에 1,000억이 들어온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올라왔는데, 저는 이제
점심 먹을 때 회원님들한테 추천드릴 때 이 구간에서 조정시 잡고 종가 베팅으로 넘어가서 가지고 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놓고, 여기서 이제 매수가 된 거죠. 여기서 이제 선물로 좀 잡아놓고, 여기서 현물로 더 잡고 싶었는데 잡으지가 못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잡은 거는 여기서 차익 실현 안 하고 일단은 들고 일단 계속 버티고 넘어갑니다. 내일 대응하고자 계획하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거래 굉장히 좋았고, 이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이 뭐라고 해야 되지, 메인 종목이 다른 게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강한 흐름을 받는 거는 당연하다. 근데 올라가게 되면 이제 보면 주봉상 저항이 좀 명확한 구간이 있는데요. 이런 구간들은 강력한 저항 자리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조심해야 될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즉 이 말은 매물 소화 과정은 필요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대신 강한 이슈와 함께 거래 대금을 동반해서 올라왔고, 최근 거래 대금이 바닥권에서 거의 최대치로 나왔기 때문에 바로 죽을 수는 없다. 빠지면 매수의 관점에서 종목을 보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봐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전선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 최근에 바닥에서,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 의미 있는 거래 대금이 터졌을 때, 여기에서 터졌을 때는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도 뭐 7, 8천억 들어왔을 때는 살잖아요. 올라오면 여봉을 뚫고 올라왔을 때 여기에서부터는 굉장히 강력한 흐름을 전개를 시켜버렸는데요. 1억짜리 봉, 대한전선도 마찬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로 1억짜리 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갭 구간이 존재하잖아요. 28,000원에 있는 이러한 갭 자리들, 이 강력한 갭 구간을 지금 돌파하고 나왔기 때문에 오늘의 26,000원은 굉장한 의미를 가진 구간입니다. 그래서 내일 올랐다가 만약에 급하게 떨어지더라도 이 구간 안에서는 이 지지를 받을 것이고, 3일선이 올라와서 아마 지지를 받겠죠. 그런 자리가 이제 예측이 아니라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들 직접 확인해 보시고 대응을 하셔도, 이 자리가 내일 올라오는 봉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급등하고 빠지더라도 지지는 받는다 내일,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에너토크 올라와서 일단 상한가인데 상한가 들어갈 때 저도 바로 걸었는데 체결을 못 시켜가지고 못 샀고요. 일단 대장을 상따를 하는 게 맞는데, 우진엔텍은 왠지 이게 정석적으로 보면 얘를 상따를 하는 게 맞는데 정석적으로 보면 왠지 손이 안 가가지고 이 친구는 상따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원전주 후발 종목을 조금 매매를 하게 된 것 같고요. 한전산업도 바닥권에서 최대 거래가 좀 터졌죠. 실적이 동반되는 종목에 이때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진 곳을 돌파했기 때문에 9,800원대, 9,000 얼마대 돌파봉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해서 올라갈 때 일단은 일부 청산하고, 나머지 조금 있는 게 그냥 들고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잔여 물량 조금 가지고 있고요. 그 시간에서 추가로 좀 매도를 해놨는데, 좀 고가에 다 팔지 못한 물량 내일 정리를 하면서 이 종목도 조정을 보이면, 눌림이 나오면 봐볼 생각이고요. 슈어 소프트테크가 이제 직접적으로 뉴스케일 파워에 납품한다. 오늘 밤은 미국 시장이 이제 휴장이라 열리지 않기 때문에 내일 모레 이제 뉴스케일 파워를 봐야 되는데, 오늘 올랐다가 빠지면 내일 뉴스케일 파워 주가가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올랐다 빠지면 잡아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간 외에서 거의 반 물량은 덜어냈고 반만 가지고 넘어가는데요. 여기는 이제 들어간 거는 뭐 본 물량이 아니라 마킹이고, 여 밑에서부터 봤습니다. 상따를 안 하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상 못 들어간 것 같아서 뭐 여기서 좀 찍어 놓고 이렇게 해서 3번 사가지고 얘는 종배로 종가 베팅으로 좀 넘어가서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원전주 위주로 저도 매매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원전에서 수소로 넘어가면 최근에 이제 한선 엔지니어링이 대장 역할을 좀 하는데요. 단일가에서 투자 경고 종목 지정도 되고 난리 부르습니다. 빠지면 저는 매수로 일단은 봐볼 생각이고요. 보통 단기과열에 들어가면 오늘 1일차 중간에 2일차, 3일차에 급락도 나옵니다. 많이 툭툭툭 빼면은 그 구간에서 매수를 계획을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SK 이터닉스는 좀 빠졌죠. 단기적으로 매물이 좀 많아서 올라가더라도 저항 맞는 구간이라 아예 보지를 않았고요. 두산 퓨어셀 최근에 흐름 괜찮은데 올라가게 되더라도 얘는 주봉상, 월봉상 저항을 산적하게 봤습니다. 올라가게 되면 이 위에 저항이 있지, 주봉상에서도 올라가게 되면 저항이지.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보는 거는 부적합해 보인다. 나중에 조정을 받고 눌렸을 때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수소 중에서 S퓨어셀이 이제 최근에 보면 여기가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진 거죠. 어찌 됐든 최근 기준에서. 근데 이 사상 최대 거래량을 또 넘는 거래가 오늘 발생을 했길래 사상 최대 거래가 여기서 터진 걸 발생을 했고, 이 구간이 지지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 보면서 딱 그냥 뭐 별거 없고 그 구간 보면서 분할 매수 걸어서 좀 보고 반등에 청산하는 그냥 딱 지지와 저항으로 대응을 했던 종목입니다. 에스퓨어셀은. 그래서 에스퓨어셀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 수소 연료 전지를 하는 회사인데요. 유럽향 종목이었었는데요. 이거는 예전에 스터디가 좀 됐었고 예전에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많이 했던 종목인데 대바닥권에서 좀 나온 거라 의미 있게 생각하고 좀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유럽향 이슈가 나오면 얘가 대장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싶고요. 자, ESS부터 해서 몇 개만 좀 볼게요. 밤이 늦어서. HD 현대 일렉의 경우에는 일단 신고가를 만들고 어찌됐든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시세가 나오고 있는 구간이라 좀 더 갈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좀 더 갈 수도 있겠다. 근데 추격 매수는 지금 구간에서는 뭐 선수들 영역이라 다 놔줘야 될 구간이겠죠. 지금에서 뭘 먹겠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욕심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쪽 구간도 나쁘지 않아요. 계속 올라가는데 사기가 좀 애매하고요. LS가 저는 참 좋았는데 여기에서 못 사면 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다 둬야 되는 구간이고, 삼화전기도 참 좋죠. 대장주라. 서진 시스템 가지고 넘어왔었는데 너무 싸게 팔아버렸네. 오늘 15%까지 올라왔는데 장 초반에 뭐 이봉 급등했던 봉이 4% 바로 여봉에서 팔아버렸어요. 33,500원인가 33,500원인가 뭐 얼마 그 정도 팔았던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나중에 이 종목 내려오면 또 봐봐야 되죠. 얘도 단기에,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22,000원에서부터 지금 단기에 50%를 폭발적으로 쏴 버렸기 때문에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이렇게 해서 33,500원 33,000원 초반에 팔았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네요. 여기서 들어간 건데 29,600원에 들어가서 조금 아쉽습니다. 이거는 좀 아쉽게 된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 나중에 조정시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포스코 퓨처엠이 바닥에서 좀 올라왔어요. 양극재 기업들 중에서 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종목군들, 포스코 퓨처엠, LNF, 이 두 종목군들이 최근에 저가를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밸류가 그렇게 높게 평가가 안 돼서 그런지 그렇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는 저가를 이탈을 시켰죠. 뭐 트랩이 발생한 건지 뭔지. 근데 아무튼 저가를 이탈시켰다라는 거는 제일 약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에코프로 BM은 그나마도 이 저점을 이탈 안 하는 상태에서 반등이 나왔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요. 일단 1차적으로 거래 대금이 많이 늘어야 되는데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이 늘면서 반등한 건 아니라, 늘면서 반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은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주식이 바닥에서 올라온다, 강한 흐름을 받는다라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바닥권에서 거래가 한번 많이 터진 삼성 SDI처럼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거래량을 동반한 바닥권 반등이 어찌 보면 바닥을 잡아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런 게 동반되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에서는 그런 흐름이 조금 덜 나온 것 같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이제 오늘 제약바이오들이 많이 빠졌는데 HLB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균적 반등 중에 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저만가 두 방 갔으니까 그에 따른 균적 반등 하는데 그 기대감이 31일 날 발표될 홍성 홍성이 아니라 어, 항서제약 CRL 결과를 앞두고 질적 반등을 좀 하는 모습이라 그 전에 올라가게 되면 뭐 단기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시면 그 매도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큰 틀에서 저는 박스권을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또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오늘 제약바이오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3천당 제약도 꽤 많이 빠진 상태고 ABL 바이오라든지 장중에 막 7%막 이렇게 빠져버리는데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굉장히 좀 많이 빠졌는데요. 싸게 사야죠. 싸게. 리가켄 바이오도 어 오리온 오리온 그룹의 인수가 되면서 이때 한번 깨졌다 다시 올라왔잖아요. 또 몰라 다 그런 자리까지 다 내려올지. 지금 당장 리가캠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더 떨어져도 싸게 사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막 이거를 엄청나게 고평가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나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리가캠도 지켜는 보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좀 딱히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 얘도 기술적 구간에서의 지금 반등이라 지금 돌려주는지 좀 지켜는 봐야 되겠는데 오늘 기준에서는 이때 박스권을 돌파한 구간에서 아래꼬리 정도 122평선 아래꼬리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오늘은 봐볼 수 있지 않았나 정도 생각이 들고 이 자리가 깨지게 되면 좀 더 깊은 하락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 섹터는 지금 막 올라가는 섹터와 다르게 이 하락을 하는 종목군들의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내야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한 방에 모든 거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서서히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면서 가격 조정도 하고 기간도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종목을 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영상을 좀 늦게 촬영해서 올리는데 뭐 늦은 시간 이렇게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내일도 다들 성공투자 기원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여기까지 창국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